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개우물 합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이 합정역의 유래를 보게 되면 바로 이 합자가 조개 합자로부터 이렇게 유래가 됐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한강을 거슬러 올라온 바닷물의 영향인지 이곳의 우물 바닥에 조개가 많아서 조개 우물 이렇게 합정이라고 불려왔었다는데 일제강점기 때 표기의 편의상 합할 합자로 이렇게 바뀌어서 오늘날까지 합정동의 한자어는 합할 합자와 우물 정자로 이렇게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잠도봉 일대라고 하는 것이 이 처형장으로서 이렇게 이용이 되게 되었었던 것은 바로 이 지역 자체가 한강을 거쳐서 서울로 드나드는 중요한 길목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이 병인 박해 당시에 많은 참수형이 행해지다 보니까 망나니들이 칼을 갈기 위해서도 이 조개 우물을 이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한강 강변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우물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되어서 이제 합정동의 유래 자체를 우리는 이제 기억할 수 없게 하지 못하게 버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렇게 망나니들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참수를 할 때 바로 이렇게 큰 칼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 칼을 갈기 위해서 이루어졌었던 그래서 이 합정동의 유래는 이렇게 참혹한 모습을 담고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참수와 같은 처형이 이루어진 죄인들에 대한 처형이 이루어졌었던 곳들이 오늘날은 흔히 또 천주교 순교 성지로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의 경우는 대체로 한양도성 서쪽 지역에 이렇게 터를 잡게 되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양도성 서쪽 지역이다 보니까 남대문 밖 지역, 이 남지 일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오늘날의 이 삼각지가 있는 지역, 당현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사남기라는 것이 새남터 순교 성지가 되겠는데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잠도봉 일대, 이 절두산 순교 성지라고 불리우는 이런 지역들이 결국 이 서쪽 지역이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 조선시대에 이르러 대단히 중요한 남쪽으로 내려가는 중요한 길목에 해당되는 곳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길목 가에 처형장들이 마련이 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이 망나니들의 처형 이것과 관련해서 우물이 꼭 있게 마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들을 수 있는 게 남대문 밖에 합동이라는 지명이 지금 이 지도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또한 조개 합자를 쓰고 있다는 점이 되겠고요. 그 옆으로 이 만초천이라고 하는 개천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것의 원래 이름은 조개골이었고 조개골 합동이 되겠는데 밀물 때 이 만초천을 거슬러서 이 어물을 실은 작은 배들이 이곳까지 올라올 수 있어서 농포라고 하는 이렇게 포구를 이루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대에 어물전들이 열리게 되었고 그 어물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개를 파는 가게들이 열리게 되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의 중림동이 되겠고요. 서울의 수산시장의 원조가 되는 남대문복 밖 이 7폐 지역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랑스 대사관이 있는 얕은 언덕이 조개산이라고 이렇게 불려졌던 것은 이런 조개 파는 가게에서 버려지는 조개 껍데기가 쌓여서 생긴 말이다라고 하는 점을 통해서도 이 조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바닷물이 드나들 수 있는 이런 한강변에 나타나는 하나의 이런 지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 이 조개골이라고 불렸던 합동가에 지금 서서문 순교 성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도 이렇게 우물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우물의 이름이 뚝개 우물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이 뚝개 우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물의 뚜껑을 늘 덮어두고 있어서 뚝개였고 망나니가 사람을 죽일 때나 뚜껑을 열어 칼을 씻었다고 하는 이런 설화가 전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 뚝개 우물과 조개 우물은 그런 면에서 망나니들의 이런 처형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가 함께 전하고 있는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화나루가 있었던 곳에
양화 지인이 합정리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 때 원래 명칭은 이것에 조개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조개 합자를 쓴 합정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이 한강을 거슬러 들어오는 물자들이 한양 도성내로 진입해 들어가는 중요한 길목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처형장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어져 오면서 하나의 스토리텔링화 되어서 결국 오늘날 합정동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합정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참혹한 망나니들의 처형장이었었던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는 합치면 서로 정이 되는 하나의 합정으로 이렇게 의미로 점차 바뀌어나가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까지의 그러한 참혹한 이야기들을 치유해주는 공간으로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치 이것은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트르 언덕에 있는 사크레테르 성당처럼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프랑스 시민들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의 공간으로 이용되었었던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서울의 소위 몽마르트 공원이라고 얘기되는 이 프랑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 설의 마을에 이 공원 자체를 흔히 서울의 몽마르트 공원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합정동 일대는 한마르트라고 해서 합정동과 순교자의 언덕이었던 몽마르트를 합해서 만들어진 합성어로서 이곳이 절두산 순교성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하나의 새로운 문화와 힐링의 공간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도 이런 의미에서 마음과 마음이 이제 합해지는 조개 우물로부터 시작을 했던 이 합정동의 유래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의 마음이 합해지는 만남의 공간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된 것 또한 이렇게 치유의 공간으로 전환된 하나의 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참하게 처형되었었던 이들을 기리기 위한 이런 공간뿐만 아니라 그들이 묻힌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이곳에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 또한 그런 배경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 마포구 합정동 지역의 유래로부터 오늘날의 이 한마르트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의 공간으로까지 이렇게 변화돼 나오는, 지역의 문화가 이렇게 변화돼 나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